정말 대단한 파티였어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클럽 밖으로 나가 택시를 부릅니다. 10분 후 모두들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언뜻 가로등이 이미 꺼져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새벽 3시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밖은 아직 어두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택시가 여러분을 집 앞에 내려주고 속력을 내며 멀어집니다. 집 앞이 어두워요. 아마 다들 자고 있을 테니까 당연해요. 현관문으로 다가갑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면 켜지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건 좀 이상하네요. 전구가 나갔나 봐요. 그저 무시하고 어둠 속에서 열쇠를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식구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복도에 불을 켜지 않고 신발을 벗고 욕실로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춤을 추느라 흘린 땀을 씻어내려면 샤워를 해야겠어요. 욕실 전기 스위치를 켭니다. 켜지지 않아요. 여기도 불이 들어오지 않네요.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잠시 지하실에 가서 디젤 발전기를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포기합니다. 발전기는 너무 요란해요. 그냥 어두운 데서 씻어야겠어요. 욕실 수돗물을 틀었는데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더러운 물 몇 방울만 나오고 다시 조용해집니다. 이런, 전기도 나갔고 물도 안 나오네. 정말 멋진 밤이군. 짜증이 난 여러분은 2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도중에 고양이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옷을 벗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집니다. 옷을 갈아입으면 뭐해요. 아침입니다. 불쾌감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옷이 몸에 달라붙어서 지금 당장 샤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래층 화장실로 내려가 아무 생각 없이 전등 스위치를 누르는데 모든 것이 다시 생각났어요. 전기가 아직도 안 들어오네요. 수도꼭지를 확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할 수 없지. 벌써 11시니까 발전기를 써야겠어요. 지하실로 가서 탱크에 연료를 조금 붓고 전원을 켭니다. 발전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적어도 작동은 됩니다. 즉, 전기를 쓸 수 있단 말이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자 잠에서 깬 엄마가 보입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하고 밖으로 나가 생수를 사기 위해 근처 가게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이웃 중 한 명을 만납니다. 그는 양손에 커다란 생수통을 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금세 알게 됩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요. 모퉁이를 돌자 멀리서도 가게 입구 앞에 줄이 늘어서 있는 게 보입니다. 20분 동안 꼬박 기다리고 난 후에야 차례가 왔고 약 7리터의 물을 집어듭니다. 직원이 정전으로 인해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현금 결제해주세요. 짜증이 나지만 5,000원짜리를 건네줍니다. 분명 일시적인 불편일 거예요. 여러분은 물병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기와 수돗물 없이 생활한 지 이제 꼬박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가신 일이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재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장소는 물론 공장, 심지어 학교도 휴교 중입니다. 당연히 TV도 작동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그만두고 마당에서 부모님을 도와야 했어요. 부모님은 마당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정말 걱정되는 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기 위해 작은 공동체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및 기계와 관련된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현재 현대적인 편리함 없이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농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기계 사용을 줄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수 역시 사치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가격이 폭등했고 만약 빨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선별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는 필요할 때만 디젤 발전기를 켭니다. 음식을 요리하거나 며칠에 한 번 간단히 청소를 해야 할 때만요. 다른 때는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낮에 최대한 햇빛을 활용하기 위해서 꼭두새벽에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 속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루에 힘든 일을 마치고 잠을 자거나 촛불을 켜놓고 좋은 책을 읽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정전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고 다른 마을로 원정을 떠났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상황이 같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문제는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지면서 여러분은 부모님과 함께 집안을 재정비했습니다. 젖소 2마리와 닭 몇 마리를 키워 우유와 달걀을 얻습니다. 이제 뒷마당은 여러분이 직접 오이, 감자, 토마토, 심지어 사과까지 재배하는 진짜 정원이 되었습니다. 마실 물과 정원 가꾸기를 위한 물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생수는 너무 희귀하고 매우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0km 떨어진 강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차에 최대한 많은 병과 통을 싣고 강까지 갔지만 몇 달 후에 휘발유가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이제 여러분은 아버지와 함께 그곳까지 걸어가서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적어도 손수레가 있어서 맨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운반할 수는 있지만 물을 길어오는 일은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을은 매우 우호적이고 서로를 지원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항상 서로를 도와주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보탭니다. 그리고 아직 자연적인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배를 채울 약간의 음식을 얻어 집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은 변두리에 살고 있어서 거의 시골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지나다니는 차들이 없으니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소리가 엔진 소리를 대체했습니다. 말발굽이 길을 지나가는 소리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을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마을 자체가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골에서 살기 위해 아파트를 떠나고 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확보한 토지를 이용하여 살아남기 위해 돈독한 그룹으로 뭉쳐야 합니다. 가장 좋은 토지는 물론 강둑을 따라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강물을 팔려고 했지만 곧 망신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료로 물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엄마의 생신입니다. 여러분과 아버지는 고기와 야채를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하얀 장미꽃다발과 딸기와 물물 교환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맞이하는 4번째 엄마 생신입니다. 4년 반 동안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강가에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람들은 함께 관계 시스템을 건설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농작물에 물을 공급하고 다시 강으로 합류하는 운하를 3개 팠습니다. 이제 며칠에 한 번씩 20km를 여행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동네 사람들이 공동작물 재배를 계획했고 여러분은 할당된 구역에서 매일 밭에 씨를 뿌리고 쟁기질을 하고 수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확물은 가족 수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밭에서 직접 일할 수 없더라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런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TV를 보는 것이 어땠는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매일 밤 지저귀는 새소리를 즐기고 날마다 신선한 공기 속에서 일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햇볕에 그을리고 날씬하고 근육질이 되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마감일에 쫓기거나 어디를 서둘러 가지 않습니다. 삶은 이제 평화롭고 여러분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바로 생존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잊지 않았어요. 서로 자주 방문합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찾아오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카드놀이를 하고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